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보자 강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합하고 충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대운하고 결부시켜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가상의 사주를 하나 적을게요. 뭐 여러분들은 혼동 안 하시게 같은 사주를 적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합이나 충이 오면은 어떤 구간만 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건드리면서 들어온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일부 분들 중에서는 아니다, 건드리는 데만 건드린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건드리는 데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맨날 변화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은 하나씩 다 건드리면서 들어온다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신대운이 있다고 봅시다. 이 대운이에요, 대운. 여기 이제 대운. 근데 세운에서 병신년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대운하고 세운을 접목시켜서 봐볼 거예요. 자, 우리 자수 삼합이 뭐였죠? 신자진이죠. 신, 자, 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응용하는지 아시겠죠? 대운에서는 자진반합인데 여기에서는 신, 자, 진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정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생지가 있죠. 강하게 밀어는 주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다소 안정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죠? 한쪽에서는 밀어주고 한쪽에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대운이 이제 경신대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세운이 갑진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눈에 딱 띄시는 게 갑경충이 눈에 띄시죠? 그럼 10년 동안 갑경충을 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갑경충을 하느냐? 세운에서 갑목이 들어올 때 다시 따당 맞고 따당 맞아버리게 되죠? 이때 좀 강하게 일어난다. 근데 밑에 지지를 보게 되면은 신, 자, 진이 또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되시는 거세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여기만 예시를 들었는데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을사대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경금일간 입장에서 을목은 정제예요. 을목은 정제고요. 그리고 이제 편관입니다. 자, 근데 작년에 신축년이었죠. 신축년이었습니다. 신금은 겁재입니다. 그리고 축토는 정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운하고 세운만 놓고 볼게요. 따당 충하죠. 겁재가 와서 정제를 때려버리니, 겁재는 재물의 강탈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정제는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이고요.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 또는 나의 안정적인 돈이 사라졌다, 이렇게 통변 가능하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주분이 여기 유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유금이 이렇게. 그러면은 사, 유, 축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겁재란 말이에요. 겁재. 그리고 시주에 있으니까 지금 사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편관과 어떤 괴로움과, 사적인 공간이니까 뭐 아니면 내 남자와 어머니가 내 남동생하고 함께 산다, 이런 통변도 가능한 거예요. 왜? 겁재는 나의 형제자매인데 이제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를 뜻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유축이 되니까 금이 강해졌죠. 금국이 됐죠. 그럼 내가 강하게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또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되겠죠. 괴로움과 반드시 생각하는 마음이 만나서
어떤 나의 초자를 제공했다. 근데 그 방향성이 나한테 힘을 주니까 내가 돌파력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갑오일주가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상관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이민년이 왔다. 이민년이 왔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운, 그리고 이제 대운이 무술대운이다. 대운이. 그러면은 인오술이 돼버리죠. 그럼 상관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목은 비견이죠. 동료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뭔가 상관성이 강해진다. 뭐 근데 배우자궁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라면은 상관은 남자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친구 얘기를 듣느라 내 남자를 밀어낸다. 이렇게도 가능하신 거고. 또 이제 이 경우에는 편제입니다. 편제. 술토가요. 그럼 결국에 내 친구가 아버지로 인해서 내 남자친구를 밀어낸다. 이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우화가 공적인 자리에 있다.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공적인 자리니까, 월지니까. 내 친구와 공공의 돈을 모아서 상관, 일을 도모한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깨고 나온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운하고 대운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면 되세요. 서로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약간 퍼즐 맞추기 게임 같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대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운이 없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금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신유대운이 왔다. 그럼 없던 금이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뿌리까지 달고 왔다. 튼튼하다. 제사주는 나무밖에 없어서 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운하고 세운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살펴보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길게 영상을 찍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멍 때렸네요. 죄송합니다. 네.